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향연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그리스의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좀 노골적인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리스 도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예술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고고학적인 거니까 편견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480년, 470년 사이에 성인 남성과 소년 간의 동성애 육체적인 측면을 묘사한 건 얘기고요. 자, 우리가 동성애, 그리스 남성 동성애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고전기 시대의 여성의 지위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집안의 경우인데,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출입을 잘 못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조선 시대 엄격한 그 양반 집안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장도 뭐 노예가 보거나 남편이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장을 보고 집안에서 기싸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집안일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이제 여성 부인의 경우에,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차단되어 있고 가정 내에서는 그래도 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여성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스인들은 또 아테네인들은 정치에 많이 참여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바쁜 남성 대신에 가정 관리를 전담했고, 미혼 여성의 경우는 내실, 귀나이케이아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의 방, 여성의 방, 뭐 이런 거죠. 내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고, 더 엄격한 거죠. 기혼 여성보다. 레스보스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여성 교육기관도 있었지만, 아테네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뭐, 잘해야 읽고 쓰기 정도.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여성이 짧은 옷을 입고 남성과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아테네는 그렇지 못했고요. 스파르타는 또 건강한 군인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도 건강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고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만, 아테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혼 여성은 어머니와 하녀 등에서 주로 이제 집안일을 배우고 때로 읽기, 산수, 음악 정도 교육받는 그런 거고요. 종교 축제 때는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어서 유일한 외출 기회였고, 아고라에서 보는 장도 아까 얘기했던 건 남성이나 노예가 대신 받다는 것이고요. 정숙과 검약, 이게 여성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리스 가옥 구조를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키친 부엌이 있고 김나이케이움,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방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안드론이라고 남자들 방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사랑방이라고 손님들이 묵는 방이고, 응접실, 손님들 접대하고 응대하고 향연 같은 게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잘 보면 의자가 아니라 침대 같은 것에 1인 침대 같은데 한 사람씩 누워 있어요. 이게 평상 같은데, 그리스 식문화가 독특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과 술을 먹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향연할 때 안에 뭐 우물이 있거나 침대, 뭐 목욕탕, 뭐 이런 괜찮 2층 집 정도니까 괜찮게 사는 집인 거죠. 그래서 남편의 선택은 이제 퀴리오스, 아버지 또는 이제 법적 후견인인데, 이렇게 뭐 퀴리오스, 권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애 결혼 이런 꿈도 못 꾸는 거죠. 결혼은 자녀 생산과 가계를 전승하는 아들을 낳고, 또 조상 제사를 지내는 또 아들을 낳고, 다 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독신자들 경우에 이제 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법으로 벌금을 매긴다거나 형벌을 주는,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 사회적 압력, 오늘날도 뭐 너 왜 장가 안 가냐, 결혼을 왜 안 하냐, 뭐 이런 압력. 결혼은 종교적 사회적 편의를 위한 거지 개인적인 연애사의 귀결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배경이 이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희극이라고 이제 뭐 그리스의 그 희극을 구희극, 신희극 나누는데, 신희 메난드로스 같은 사람인데, 신희극 이전에는 그 메난드로스의 희극 중에 이제 남녀 애정 관계를 다루는 이제
희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남녀 연인의 애정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텍스트가 없다는 거, 부부간의 애정 사례가 아예 없진 않은데 알케스티스 같은 그리스 비극 작품 보면 이제 알케스티스가 남편을 대신해서 죽거든요. 그만큼 뭐 남편에 대한 이제 사랑이 있다는 얘기겠죠. 대체로 이제 에로스는 동성애 소년의 경우에 집중되어 있고, 알케스티스는 거기다 에로스라고 부르지 않고요. 부부 관계인데도 필리아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가 이건 농담입니다만 부부가 오래되면 연인이 아니라 뭐 버시고 동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이제 플루타르코스라는 뭐랄까요, 저술가죠. 그리스 로마 시대 초기에 저술가인데, 이 플루타르코스 그리스인이죠. 이성 결혼의 미덕을 찬양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도 에로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글을 써야 했을 정도로 에로스는 남성 간의 관계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성은 12세, 13세 사춘기에서 14, 15세 주로 결혼을 했고, 남성은 2년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20세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이상적인 결혼 정년기 16세 여성과 30세 남성, 이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남성들은 아이 엄마이자 안주인인 아내에게서 성적 매력을 못 느낀 거죠. 소년과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기생에 해당하는 고급 콜걸이겠죠. 그런데 이제 교양을 갖춘.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테네 유명한 정치가가 이런 이제 그 고급 콜걸과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우리가 헤타이라라고 부릅니다. 헤타이레. 이 경우에는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성적 대상이 포르네하고 달리 상대적으로 교양이 있는 기녀. 헤타이라는 해방 노예 출신이거나 외국인, 아테네 여성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여성.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동성애 기원과 확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호메로스 시대에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고요. 호메로스의 작품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그리고 호메로스 본인도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오니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호메로스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동성애에 별로 관대하지 않았던, 이 소아시아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요. 그 일리아스의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동료였고 전차의 기수였던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때문에 복수를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일리아스의 주 모티브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관계를 동성애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좀 있는데, 그거는 하기보다는 친구 관계를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근데 향연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연인 관계처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 리쿠르고스라는 이제 개혁가가 나와서 그 소년들을 엄격하게 양육하고 7세 이후에 그래서 국가에 의해 소년들을 양육하게 되는데, 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들은 16세부터 20세의 소년들이 이끄는 무리에 이제 분산 배치됐고, 그래서 12세부터 가혹한 훈련을 받게 돼서 육체 관계를 배제한, 그러니까 어떤 플라토닉 러브 뭐 그런 육체 관계를 배제한 동성애 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스파르타에서, 그래야만 이제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훔치는 건 좋은데 훔쳐서 들키면 혹독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 어린 소년들이 훈련받을 때, 그래서 여우를 하나 훔쳤는데, 기르는 여우, 가축으로 기르는 여우겠죠. 여우를 하나 훔쳤는데 품속에 이렇게 누가 오니까 품속에다 집어넣고 없는 척, 그러니까 안 훔친 척하고 있는데 이 여우가 이 품속에서 아이의 배를 뜯어먹은 거죠. 근데도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였다는 얘기, 물론 과장된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연인 관계가 긴밀한 유대 관계로 발전하고 경쟁심을 유별하고 군의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향연에도 나옵니다만, 테베 같은 곳에서는 연인들로 구성된 신성 부대가 있어서
한때 맹활약을 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향연에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동성애가 꼭 이제 육체적 관계, 성적인 거에 그치는 것이냐? 동성애 갖고는 교육적 의미도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도덕적으로 볼 때, 아버지 바쁘고, 뭐, 엄마는 집에 이렇게 매여 있고, 그러니까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에게. 그 롤 모델을 바로 이제 성인 남성이 해주는 거죠. 도덕적 모범의 부재, 도덕교육 담당의 문제. 그래서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글쓰기, 기타라. 이건 뭐 기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류트 비슷한 악기. 체육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교육으로 배우는 거고, 또 기술교육은 따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직업을 이어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기술교육을 받고 이러는 거고, 파이다고고스라고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학교 같은 데 이런 김나지움 같은 데 가서 글쓰기 배우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드나들 때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이게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건데 주로 노예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다고고스는 나중에 이제 성경 같은 데 가면은 선생으로 불리게 되고 페다고지 교육학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니까 노예에서 선생이 지위로 바뀌긴 합니다만, 고전기 그리스에서는 파이다고스는 어린 아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뭐 교도하는 뭐 그런 것인데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롤 모델이 안 되고 아버지는 공사다망하고, 그러니까 성인 어른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걸 통해서 사회화가 되는 거죠. 푸코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측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성의 역사 거기 나오죠. 그 여성의 동성애 같은 경우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 미틸레네라는 곳의 출신, 그것도 이제 소아시아 쪽의 섬인데 거기 미틸레네 출신 사포의 여성학 교가 있었던 것이고 바로 레스보스라는 섬에서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레즈비언이란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향연에도 이제 여성 동성애 잠깐 언급이 됩니다. 또 가장 오래된 텍스트에 여성 동성애가 언급된 가장 오래된 텍스트에. 그래서 여기 저 왼쪽에 위에 보시면 저기 사포 여류 시인, 뭐 사포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10번째 뮤즈가 사포다라는 플라톤의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포와 이 사포는 자기의 제자들과 사랑에 빠진 시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 얘기가 그런 식으로 시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스보스 섬 여기 있습니다. 레스 안에 이제 미텔레나가 이제 도시 이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그리스 남성 동성애들이 탄생했다라는 얘기고, 이 남성 동성애를 어떤 식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이게 플라톤의 향연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실제 사례들, 소크라테스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재밌게 펼쳐지는 것이 또 향연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